자,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술은 소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죠. 그쵸? 자, 이 소주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소주인데 말이죠. 네, 소주를 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주가 한국의 술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싸기도 해요. 이게 5달러인가 6달러인가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꽤 많은 외국 사람들이요, 소주를 맥주처럼 생각하고 병맥주 드시듯이 많이 먹습니다. 근데 맥주보다는 굉장히 세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소주라고 알려주면 잘 모르고요, 굳이 영어로 바꿔서 소개를 해준다면 코리안 보드카라고 하면은 알아들어요. 보드카는 왜 그 러시아, 소련의 굉장히 독한 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소주를 영어로 소개를 해준다면 Korean vodka, this is 소주 is Korean vodka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영어로도 알아두세요. 소주라는 말과 코리안 보드카. 소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100년 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소주가 독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도수가 35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소주가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이 도수가 굉장히 강하니까 소독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상처를 입었거나 뭐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소독할 때 소주를 붓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요 35도 갖고는 소독은 어림도 없습니다. 보통 60도 이상은 돼야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언감생신, 언발에 오줌 넣기죠 그냥. 그래서 35도의 소주 갖고는 소독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60도 이상은 돼야 소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주가요 무려 100년 만에 현재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해서요, 보통 그 40년이 지난 후에 35도에서 30도로 떨어졌고요. 70년대에 처음으로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30년, 40년 이렇게 지나면서 22도까지 떨어지다가 올해 2023년에 14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35도였다가 70년대에는 25도로 진로해서 소주를 도수를 떨어뜨리고요. 98년도에 참이슬이 출시되면서 23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해에 참이슬 후레쉬라는 것을 진로해서 내놓으면서 19.8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이건 19.5도입니다. 3도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00년도 후반에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것이 진로 이즈 백이라고 해서요 16.9도까지 떨어져서요,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겠다, 그게 소주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2023년에 선양이라는 소주가 출시됐는데요 1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소주의 도수를 낮추기 경쟁이 가속화돼서 그야말로 지금은 가장 낮은 도수가 14.9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얘기거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소주 도수가 낮춰지는 경쟁이 이루어진 것은 그 배경이 독한 술을 기피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소주가 옛날에는요 회식에서는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문화 속에서
소비되면서 도수가 높은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근데 이제는요, 소주가요, 소비재예요. 없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호식품으로 혼자서도 마시고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단란하게 마시는 등 그 소주를,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에서 그냥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빨리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됐다 이겁니다. 네, 그야말로 즐기는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게 되는,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문화를 이끌게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빨리 취하고 싶으시면 35도 소주를 달라고 하시고요. 네, 그냥 즐기고 대화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시면, 네, 선양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의 문화, 소주는 사실상 얘기거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대화에서 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주가 같이 드셔야 될 안주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삼겹살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삼겹살하고 소주를 같이 드시면 이게 상극의 음식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인데요. 소주는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알코올의 도수로 소주를 마시는데요, 이 알코올은요, 지방을 합성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속의 지방을 어떤 것과 맞춰가지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걸 합성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 속에서요, 이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위 속에 있는 어떤 성분과 함께 합쳐지면서 그게 지방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방이 만들어지는데 알코올에 의해서 삼겹살을 드시게 되면, 삼겹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원래 지방을 만들어내는데, 지방 덩어리인 포크밸리를 드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지방이 바로 체내에 쌓여서요,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비만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포크밸리는요, 알코올을 해독하는데도 방해를 해요. 그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우리는 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삼겹살이 그걸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뱃살로 이어지게 되고요, 비만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삼겹살을 드실 때는 소주를 드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소주 한 잔과 고소한 삼겹살은 찰떡궁합으로 여겨지지요. 하지만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지방을 합성하는데 삼겹살을 먹으면 그 지방이 바로 체내에 쌓여서 비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은 알코올 해독을 방해해서 결국에는 간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는 사실, 이 둘은요, 환상의 조합으로 유명하지만 해로운 음식 궁합이다. 오늘 같이 공부할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부터 영어 단어로 바꿔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